오늘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하수도 기술혁신의 장애 요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기술 인증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우선 물 산업을 육성한다, 기업이 육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일단 기술이 개발이 돼야 돼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일단 처음입니다. 그럼 기술이 개발되면은 사실 실험실에서 기술이 자그마하게부터 성공하기 시작해서 어느 규모가 되면은 상용화 정도의 실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커가지고 상용화가 되고 나면은 그 상용화 된다고 해서 그게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회사가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가 되고 시장에 진입해서 커지고 나면은 기업이 성장을 하고 나면은 이 기업이 성장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이 기업이 삶으로 인해서 경제도 발전을 하고, 이 기업은 다시 기술을 개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해서 또 기업이 성장,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기업이 점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어떤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기술을 개발한다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방금도 우리 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 개발하는 인력의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열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전문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성격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대학가에 또는 연구소에 상당한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전문적인 인력이 좀 떨어지면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 그게 상용화가 되려고 그러면 조그마한 데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기술이 성공해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실제 현장에 들어가 봐야 돼요. 현장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현장의 현실성에 적합해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투입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규모를 키워가지고 상용화를 하려고 실험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관망 관련 기술을 이제 개발했다 또는 관망 관련되는 장비를 개발을 했다 그러면 이걸 좀 키워가지고 실제 관망에 집어넣어 봐야, 그래야 이게 잘 돌아가는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기는지, 또 아니면 예상보다 성과가 좋은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막상 그 기계를 들고 어디 현장에 가가지고 관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청소 한번 해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거기 쉽지가 않아요. 우선 수도사업소에서는 뭐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야 저거 집어넣게 되면 분명히 청소한답시고 적수가 막 나오고, 뭐 물론 구간을 정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시 물을 통수할 때 되면 적수 나오고 문제가 시끄러울 텐데 왜 그걸 내가 해줘야 되냐? 왜 우리가 해줘야 되냐? 딴 데 가서 해갖고 오라 그래. 일종의 님비 현상이죠. 그래서 적수가 그 다음에 또 만약 저걸 집어넣었다가 적용해서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좋은 의미에서 선의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걸 다 감안을 하고 좋다 해준다고 했다. 그런데 새로운 기계, 새로운 장비, 경험이 없는 걸 갖다가 적용했다가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 그렇게 되면 이제 악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야 너 저 기업으로부터 뭔가 호의적인 대우를 받고 집어넣었다가 문제가 생긴 거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누가 감당을 할 거냐,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우려 같은 것 때문에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 다음에 무슨 소프트웨어 같은 걸 하나 개발을 하게 되면은 수도시설이나 이런 데는 보안시설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적용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은 개발했지만 그것을 상용화로 가는 단계에서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어가지고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 커머셜라이제이션 할 때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거를 극복해 주는 게 물산업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산업 클러스터를 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기술 발전 또는 물산업, 물기업의 육성에 크리티컬한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 1000톤짜리 시설에서 이러한 모든 걸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1000톤 정도 되는 정도의 시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상용화 단계까지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렇게 여하이
어떻게 해서 상용화까지 성공했다고 칩니다. 그 어려운 걸 잊어버리고 넘겨서 상용화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시장 진입이라는 거예요. 자, 커머셜라이제이션 성공했다고 했을 때 1000톤짜리에 성공하는 거예요. 랩 스케일에서 학교에서 실험을 하고 파일럿 성공 한 100톤짜리 성공을 하고 드디어 물산업 클러스터에 와가지고 1000톤짜리 시설에서 성공을 해서 상업화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정수장 직원들,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사업만이 생각을 해보면 10만 톤짜리 정수장 직원이에요. 야, 1000톤짜리에서 죄송합니다. 왜 자꾸 자, 1000톤짜리에서 성공한 기술을 10만 톤짜리 플랜트에 적용할 수 있겠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자, 1000톤짜리에서 10만 톤짜리 플랜트면 30만 시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1000톤짜리 성공했다가 기술을 떡 집어했다가 문제가 터지면 30만 시민한테 물을 공급 못하는,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 왜 세계 지금까지도 그냥 어쨌든 물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어떻게 그걸 민원을 해소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기술을 개발하면은 그 기술은 상당히 새로운 기술, 좀 진보된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보다 좀 더 센시티브하든가 아니면은 남들이 못하는 걸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술을 개발한 건데 그러한 좋은 그 기능을 가진 걸 기술 시방세에다 올려주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스펙을 만든 건 당신네 회사밖에 없잖아. 기술 개발한 거. 이 스펙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면은 특혜를 주는 거니까 나중에 내가 감사받을 때 곤란해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이 다른 기술보다 우수하다고 해도 그 우수한 기술을 기술 시방세에 박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남들과 다 똑같은 걸 하면은. 그래서 기술 시방세 어떤 이런 스펙을 박아넣지 못하니까 그냥 다른 기술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뭐하러 기술을 개발해? 차라리 영업이나 하고 말이지. 기술 개발 안 하고 애쓰고 힘들고 그럴 바에는 가서 그냥 영업이나 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술 마시고 하고 친해지면은 나중에 그게 그거 아니냐는 얘기. 그 다음에 지방 기업, 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에는 지방 산업, 지방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점을 줍니다. 모한 지역에는 가점을 2점을 줘요. 그럼 그건 그냥 경쟁 하나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쟁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 경쟁 입찰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써요. 기술에 대한 경쟁이라고 하는 건데 기술의 특성을 좀 누가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나누다 보면은 결국은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해요. 그런데 가점을 2점을 줘버렸다. 그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지방기업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지방기업 뭐를 내든 간에 이런 가점 제도, 이런 입찰에 불리한 제도,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이 통곡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상용화도 하고 해도 결국은 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런 것이 극복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한 사람들, 기업들의 어떤 절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데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최저가 정제 입찰 같은 것들, 이런 입찰 제도의 문제. 최저가기 때문에 대충 기업은 예상가를 대충 알고 나면 거기 한 60%로 입찰을 해요. 그게 기업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70% 하면 떨어지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그럼 예가를 산정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면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60%로 할 수 있는 걸 예가를 그렇게 많이 높아? 근데 그 예가를 잡는 사람들은 최소한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또 60%를 입찰을 해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진 기업이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 뿐만 아니라 물기업들이 되게 중소기업이라고 이제 민 원장님이 중견기업도 안 돼요. 전부 중소기업이에요. 물 산업이 제대로 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 단독으로 입찰을 하지 못해요. 그럼
엔지니어링 회사든가 대기업의 하청 또는 재하청의 상태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 업체가 오버헤드 띄어야 되고 현장에 가면 현장 오버헤드 띄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전문 기업한테 가요. 그러면은 적정 예정가의 60%로 낙찰을 해가지고 그거에 또 반 해서 실제로 전문 업체는 50%도 안 되는 값에 이걸 하라고 일을 떠맡기는 거예요. 이런 대기업의 하청 구조. 이런 데서는 아무리 기술을 가지고 성공해서 이제 하려고 해서 좋은 관계에서 입찰을 땄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짜리 일을 가지고서 800만 원 주고서 어떻게든 해봐.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데 대기업이라는 쪽에서 이쪽에 보면 너네 내 구조를 다 알아. 한 3% 이익을 줄 테니까 해봐. 그럼 그 기업은 계속 발전은 못하고 유지밖에 할 수 없다니. 이런 어떤 대기업의 하청 구조. 그게 돈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라 기업을 망하게 하는 거, 기업을 망하게 되면 국가 경제를 망치는 일.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가 하면 일이 이 상하수도 우리 물산업이라고 하는 일이 민간의 일은 없어요. 댐을 짓든 수도를 공급하든 하수도를 넣든 모든 게 다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발주를 할 때가 되면은 소나기 같이 일어서서 나와요. 무슨 문제가 좀 터져 가지고서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뭐가 생기면은 업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양의 일들이 막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양이 벌어지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엔지니어링 회사는 합사를 해서 밤을 새워서 일하느라고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 개발보다는 뺏기기 바빠요. 도면도 뺏기고 뭐도 다 뺏기기 바빠요. 그래서 일이 많아지면은 그럼 전문 물기업은 어떻게 하냐? 물기업에서는 조금씩 커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일이 많아지니까 회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문 기업의 인력이 빠져나가요. 옆에서 꼬드겨. 엔지니어링 회사든 대기업이든 공사든 공단이 죄송합니다만은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업체가 백업을 못 해주니까 내가 직접 할게. 그리고 사람 몇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 장비 몇 개 사주고 이거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회사도 망하고 전문 기업도 망하고 회사가 커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업이 소나기식으로 발전될 뿐 아니라 확 벌어졌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일이 막 나올 때는 막 뭐 어떻게 해서 막 해나가야 되니까 잔뜩 등치를 불렸는데 갑자기 끊어져 버려. 그럼 배고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해고를 하든가 기업들은 부실해지든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들이 하나씩이라도 해결되지 않으면은 말은 물산업 육성이니 물기업이니 클러스니 하고는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구조들을 하나씩 해결하지 못하면은 물산업 육성은 요원한 거예요. 국가가 뭐하러 예산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겠어? 기술 개발하지 않고 잘한다 그러고 가만 보고 앉아 있다가 뭔가 일이 막 벌어지면 외국의 기술을 사오든가 외국의 장비를 사와가지고 입찰해가지고서 지방을 가점 받아가지고 그냥 낙찰하고 일하고. 그럼 되는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기술을 개발하느라고 상용화하겠다고 수도 사업사에 가가지고 손이 발이도록 빌어가지고 조그마한 사이트 하나 얻어가지고 온갖 눈치를 봐면서 기술을 개발하겠네. 기술을 개발해 보니 하청에 또 하청. 그래가지고 택도 없는 금액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억지로 하라 그러고 밀어붙이고. 이 일은 한꺼번에 나왔다가 그다음에 툭 떨어져 버리고. 이런 구조는 환경부든 정부든 다 고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어떤 컨센서스에 의해서 진짜 우리가 이걸 길러야 잘 돼야 기업이 잘 돼야 정부의 예산도 효과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부 예산으로 하는 공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작은 기업들이 살아야 공사도 살고 공단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의 누가 어떤 것부터 먼저 손을 봐야 하냐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을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이라도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벽을 넘으면 똑같은 얘기인데 환경부 요새 하는 것들이 이제 스타 기술, 혁신 제품, 성과 공유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기업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환경부에서 하는 거나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 같은 것들은 조달 수의 구매를 할 수 있다든가 K호텔에서 성과 공유제를 한다든가 하는 등등은 상당히 그 기업에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좀 보면은 그 벽을 넘을 인증 기술의 어떤 적용 비율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것은 기술을 인증을 받으면 그것의 10배 정도밖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1000톤짜리 물산업 클러스터 제일 큰 여기서 상용화를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정수장 10,000톤짜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하세오력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대구의 분산형 테스트베드를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대구에서 이렇게 분산형 테스트베드를 해서 현장에다가 뭔가 실제로 상용화를 위해서 개발한 기술을 또는 기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고마운, 이게 상용화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사양의 어떤 입찰 명기라든가 수의 계약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을 잘 개발하면은 우리 회사가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과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별 도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지원도 있어야 되고 또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 조항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공무원 이걸 더 받아주겠냐.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만든 게 뭔가 하면 우리 물산업법이라고 하는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법 제10조에 보면은 공무원이 선의로 좋은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술을 받아들였다가 문제가 생길 때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을 막 박아뒀어요. 아시는지 모르시는 모르겠지만 이거 박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항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항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도 세계 사회에서 또는 어느 쪽에서 좋은 기술을 받아들여서 선의로 열심히 일을 하려는데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면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조항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요. 그다음에 지방기업에는 과도한 가점 같은 건 방지하도록 해요. 만약 이게 되면은 뭐 대구니까 대구 기업은 대구에만 할 수 있어요. 부산 기업은 부산에만 할 수 있어요. 광주 기업은 광주에서만 할 수 있어요. 자기 구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 광주 기업이 대구 와서 이렇게 가점을 주면 광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대구 기업이 부산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부산 기업이 서울 와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지역만 그냥 하면 그 시장이 크지가 않아요. 그때 물시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이런 서로 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그다음에 기술 평가하고 입찰가 평가에 대해서 그 비율을 기술을 80, 가격을 20 이런 식으로 놔야지 가격 60, 뭐 기술 40 아니면 60대 이런 식으로 놔가지고서는 도저히 아무리 기술 점수 몇 점 차이 나도 입찰 가격이 떨어지면은 차이가 나면은 그럼 무조건 갚아버리는 이런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런 제도가 개선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와 사업비 아까도 방금 얘기했죠. 이게 비가 오면 말이죠. 촉촉하게 이렇게 땅에 스며들어가지고 꽃도 피우고 이게 이게 물도 이렇게 돼야 돼요. 한꺼번에 오면 어떻게 돼요? 뚝 망가져가서 다 쓸려버리는 거예요. 연구비나 사업비도 차곡차곡 이게 계속해서 확대돼 나가면서 꾸준히 돼야지 이게 기업도 살고 사업도 살고 다 사는 건데, 전반기에 60% 발주해 무조건 이번에 뭐가 하니까 해. 소위 정책적인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연구비나 사업비가 한꺼번에 쏠려버리고 나면은 이거는 공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기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 이런 꼴 나는 거예요. 다 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짓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물기술의 물기술 인증의 역할이 뭐냐? 첫째, 물기술 인증의 제일 큰 문제 공신력을 확보해야 돼요. 여기서 인증받으면 끝났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 공신력 확보가 돼. 이게 만일 안 되고 무너지면은 이거는 뭐 기술 인증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 대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공신력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검사기관을 제대로 된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걸 컨트롤하는 게 지금 인증원의 역할이에요. 근데 자체 실험 능력을 확보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험 능력을 확보해야 되고, 사실 물기술 인증원이 대구에 온 이유 중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에 200억 어치 정도의 물 분석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물 분석하면 거기 있는데 거기서 분석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대구로 온 거예요. 광주에서 가져가려고 그랬을 때, 인천에서 가져가려고 그랬을 때 대구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장비가 있어. 분석 장비가 200억 어치야. 그러니 거기 가서 그거 하면 자체적인 실험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자 그러면 분석 전문 인력을 충원해요. 이게 분석이 마크로해지면은 뭐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학원생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도에는 갈수록 오염물질이 PPT 단위로 넘어가요. PPT 단위의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분석 전문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같은 물 속에 있는 공유 이온이라든가 공유하는 물질, 공존 물질들에 의한 방해 현상 때문에 PPT 레벨의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분석을 전문한 분석 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신력이 확보가 되면 물기술 인증원에 도장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인증해 줄 수 있는 공신이 되면 물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해줘요. 그게 자연스럽게 지원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인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증 제품의 사후 관리, 우리 수도법 14조에 있는 것처럼 각종 자재를 한번 인증받으면 3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인증한 제품은 끝까지 사후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게 필요한 거고,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외 인증기관들하고 교류를 하고 상호 인증 협정을 맺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한국의 물기술 인증원에서 도장을 받은 거는 베트남에서도 통하고 캄보디아에서도 통하고 유럽에서도 통하고 미국에서 통하고 이렇게 돼줘야 거기서 인증해진 건 최소한 거기서 말하는 스펙은 확실하게 맞아.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증이 돼줘야 물산업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물기술 인증원의 역할은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가짐으로써 기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보시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기준을 정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과연 적합한가? 이 정도면 되는가? 만약 이 기준이 너무 낮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가 제품이 들어오는, 저가 기술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어느 나라고 얘기하긴 뭐 하지만 어느 나라 제품이든 갖고 와 보면은 그 기준 정도는 우리도 통과할 수 있어. 그러면 수없이 많은 외국 저가 제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업이 벌어졌다 그러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싸기 때문에 안 쓰려고도 안 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가 기술이 들어오면은 기술 기업이 육성이 안 돼요. 기술을 잘 정비를 해야지 저가 기술이 방지가 되고 기술 기업이 육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하고 나면 성과를 잘 검토해서 우리가 만든 기준의 성과가 어떻게 물산업계에 파급되고 있는가 하는 걸 검토를 한 후에 기준을 올리든가 아니면 조금 낮추든가 아니면 뭐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든가, 어쨌든 간에 기준을, 성과를 검토해서 기준을 정비해서 조정하고 레벨을 높이고 함으로써 레벨을 높이는 속도, 그 기술 검증에 대한 예측, 예를 들어서 3년 뒤에는 이 기술 수준이 이렇게까지 올릴 거다. 3년 뒤에는 이 수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증 못 받는다 라고 하든가,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지금부터 기술 인증을 한 단계 높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기술하는 거예요. 5년 뒤에 이 기술까지 간다. 3년 뒤에는 이 기술까지 간다. 그 기술 수준을 적절하게 하고 기술의 수준 레벨과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저가 기술이 방지가 되고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육성이 돼서 그럼 또 그걸 성과를 검토해가지고 다시 기준을 조정하고 정비하고, 이것이 실제로 인증원이 기업을 도와줄 수 있고 국가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렇게 보고 인증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제가 볼 때 물산업 클러스터 또는 대구에서는 분산형 테스트베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사는, 기술 개발하는.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의 벽을 덮을 수 있는 어떤 지원, 제도적인 지원, 뭐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진다든가 하는, 그리고 뭐 가점 제도, 지방 기업 가점 제도 또는 무슨 뭐 기술 지방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사업화 또는 이 기업 성장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공공기술하고 기초기술을 연금을 어디다 쓰냐 하는 얘기예요. 정부의 국민의 세금 받아가지고 대기업이 스스로 연구해서 팔 수 있는, 그리고 팔기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커머셜 프로덕트, 컨슈머 프로덕트, 냉장고, 테레비, 핸드폰, 좋은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것들.
이런 게 뭐하러 국가가 그렇게 굳이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업이 해요. 그거는 이미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산업은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이건 컨슈머 프로덕트가 아닌 거예요. 이런 데다 공공기술을 개발하는데 연구를 해야 되고 기초 우리가 이미 남의 것을 따라가서 남의 나라에 있는 기술을 조금 더 연구해서 한 단계 높이는 수준을 이미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기술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초 연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10년 뒤에 우리는 또 똑같은 일. fast follower. 그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초 기술을 연구해야 10년 뒤에는 뭔가 조금 보이고 15년 뒤에는 뭔가 좀 더 보이고 이렇게 해서 리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구와 사업의 적절한 배분하고 속도가 조절. 물기술 인증원은 인증을 잘 고도화하고 인증의 어떤 사후 관리를 잘하고 또 국제 인증 기관에서 위치를 확립해 주어야 그래야 물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커지게 됐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